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고유경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을 만든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언급한 A학자가 친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에서 A학자를 언급하자 보훈처는 다시 서운 심사를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 등은 지난 2019년 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학자는 세 차례의 서운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보훈처는 서운 불가 사유로 A학자가 간부인 단체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A학자가 여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일제가 1930년대 말 중국 침략 등 전쟁을 확대 독려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입니다. 삼성전자는 18일에서 19일 싱가포르에서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현지 주요 미디어를 초청해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패밀리허브는 IoT와 AI를 기반으로 식자재 관리는 물론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과 주방 공간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냉장고입니다. 신제품은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동남아 선진 시장으로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수요가 크고 스마트 기능을 적극 수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패밀리 허브 냉장고가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베이징과 선전 지하철에 윈도용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공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하철에 투명 OLED를 공급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자율주행차와 항공기, 지하철 등 모빌리티 고객사는 물론 스마트홈 등의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6호선과 선전 10호선 지하철에 탑재된 55인치 투명 OLED는 승객들의 열차 운행과 위치, 지하철 환승, 실시간 항공편 등 정보를 비롯해 일기예보와 뉴스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철도업체와 열차용 클래스 업체들과 협력해 주요 지역 지하철의 투명 OLED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21일 세계 약 70개국에서 본격 출시합니다.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구성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과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 등 전 세계 약 70개국으로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9월 중순까지 약 130개국으로 출시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노트 20는 획기적으로 빨라진 반응 속도로 자연스러워진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과 새로워진 삼성 노트 클라우드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지원, 한 단계 진화한 프로 동영상 모드 등 최신 혁신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KT는 UN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협의지휘기구 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지속가능기업 100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기업 60과 코로나 위기 대응 글로벌 우수기업 20에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스트는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과 브랜드를 분석해 선정한 것으로 KT는 국내 통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KT 관계자는 KT는 노사가 함께 여성, 빈곤 퇴치 등 인류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의 뜻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5G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친환경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 20일 카오카잼 사장이 7월에 이어 창원 사업장을 다시 찾아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창원 공장 내 진행되고 있는 투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창원 사업장 방문에는 회사 경영진은 물론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김성갑 지부장을 포함한 한국GM 노동조합 간부 일행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노사가 함께한 이번 창원 사업장 방문은 한국GM 미래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가 안전성 확보 속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창원 공장 내 신축 중인 도장 공장의 공사 현장을 함께 방문하고 노사 간 진행해 오고 있는 2020 임단협의 6차 교섭을 사업장 순회 교섭의 일환으로 창원 공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 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 은폐, 축소해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1,637건으로 직전 4, 5월 거래량보다 82.1% 증가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의 3구는 물론 마용성과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등 주요 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7월 강북과 강남 주택 거래량은 각각 13,615건, 13,047건으로 6월보다 각각 31%, 43% 증가했습니다. 주택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한 채만 남기고 남은 주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페이스북에 시대와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며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시장은 다주택 경유에 대해 저와 집사람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보리밥집과 칼국수 등 서민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 돈을 벌었으나 자영업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며 어느 순간 노후가 걱정됐고 2006년 주택을 구매해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